안녕하세요. 주식변수입니다. 주님들과 제형솔루텍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최근 제형솔루텍의 주가는 지속적인 파죽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지금 큰 의미가 있는데, 중요한 건 독점이에요. 여러분들. 독점은 사실상 시장에서는 프로테이지급의 프리미엄을 이 주가 밸류에이션에 반영을 시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런 건데, 일단 오늘 영상에서는 주주분들과 살펴볼 게 일단 뭐 거래정지 공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거 좀 가볍게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얘가 그러면은 어디까지 좀 치솟을 것이냐, 앞으로의 전망, 주당 방향을 밸류에이션 계산해서 좀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결론만 좀 미리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금 제형솔루텍의 주가는 마치 14살에서 15살짜리 중학생 신체와도 똑같다. 그래서 왜 그러는지 주주분들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매거래정지 관련해서 공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기준일이 1월 14일이에요. 그러니까 1월 14일이 요때입니다. 요때를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때 기준으로 40% 주가가 올라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40%에 미치질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거래 정지는 안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 정지가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그냥 하루 쉰다. 이렇게 좀 넉넉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아직 제형솔루텍은 주주분들께 그림을 다 보여주질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단기적으로. 그러면 이게 주가에 있어서 어떠한 방향으로 같이 큰 그림처럼 귀결이 되느냐, 요거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일단은 일정적으로 봐야 될 게 분기 실적이에요. 분기 실적은 이제 뭐 2달이나 4달 안으로 이제 발표를 하는데, 4분기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된다. 이제 작년 4분기죠. 12월치. 그래서 제형솔루텍의 PER 자체는 30에서 40배 수준으로 급격히 압축이 됩니다. 자,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이거 PER이 120배예요. 120배고,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지금 이 PER은 2024년의 실적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2025년 이제 4분기 실적이 이제 나오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발생이 되면은 얘는 이제 2025년 실적을 기준으로 주가가 움직인다고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120배였던 이 PER 자체가 이제 어떻게 된다? 더 내려가게 된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뭘 의미를 하냐. 쉽게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의 뼈대, 주가를 이제 건물의 뼈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건물이 높게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단 말이야. 근데 월세가 거의 안 들어와서 PER이죠. 수익률이 엉망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대형 우량 임차인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상황이 이제 실발 이후에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건물 가격은 그대로야. 주가는 그대로인데 월세가 10배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물의 가치는 더욱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제가 요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제형솔루텍 딱 PER 120배를 보면 어떻다, 여러분들? 야, 이거 앞으로 더 가냐 안 가냐? 불확실성이 연속이지만은 4분기 실적 또한 어차피 어떻습니까? 4분기 실적도 결국 확정된 미래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것만 발표해 준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제형솔루텍의 가성비는, 가치는 더 좋아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사실상 이제 제형솔루텍 주주분들이 이제 소통방에서도 제가 이렇게 뭐 여러모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주주분들이 최근에 이제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도 많으시고, 걱정되시는 건 이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뭐냐면은, 삼성이 제형 말고 다른 쪽으로 밴더를 바꾸면 어떻게 되냐. 요거를 좀 많이 여쭤보시는데,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뭐 로봇 쪽으로도 확장 가능하고 자율주행으로도 확장이 가능한데, 일단 지금 로봇용 초정밀 액추에이터는 진입 장벽이 극도로 높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제형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삼성의 입장에서 제형을 한번 바라보시길 저는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은, 자, 삼성전자가 이제 단 하나의 플랫폼을 보고 밴더를 설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삼성전자는 나와 이제 고객사, 이게 이제 하청업체 관계가 아니에요. 삼성전자는 동반자로 생각을 합니다. 밴더를. 그렇다 보니까는 만약에 이 A라는 부품이 스마트폰에서 국한이 된다라고 하면은 삼성은 이거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삼성도 다른 신사업을 계속해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신사업까지 너의 A 부품이 확장이 되느냐? 그거를 삼성이 본질로 본단 말이에요. 기준 자체를. 밴더 설정을 할 때. 그러니까 지금 이 밴더의 부품이 어디까지 확장이 되는지, 그럼 삼성 입장에서는 좋은 게 뭐냐? A 부품이 여기도 확장이 되고 여기도 확장이 된다라고 하면 삼성은 시간을 번 거예요. 삼성은 돈 주고도 못 사는 시간을 번 겁니다. 시간을 벌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점유율을 급속도로 경쟁사보다 늘릴 수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이게 다른 쪽까지 확장이 되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만약에 삼성이 제형 말고 일단 스마트폰 쪽에서 밴더를 바꾸게 된다라고 하면은 삼성이 지불해야 될 건 뭘까요? 삼성이 지불해야 될 거는 재검증 기간이 필요하고요. 이 재검증 기간은 어떻게 된다? 5년 정도가 됩니다. 3에서 5년. 3에서 5년이 되고 비용도 지불을 해야 되고 사실상 점유율 감소까지 감안을 해야 돼요. 제형 말고 다른 밴더를 일단 스마트폰 쪽에서 도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근데 삼성이 바보는 아니겠죠, 여러분들. 자, 근데 여기에서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자, 제형이 휴머노이드까지 확정이 된 상태야. 확장이 된 상태에서 갑자기 삼성이 밴더를 바꿀 수가 있을까요?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삼성이 이제 로봇에서 휴머노이드에서 제형의 이제 OIS 액추에이터라든지 이런 거를 바꾸게 된다는 것은 휴머노이드로 가면은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살을 도려내고 뼈를 절단을 시켜서 다시 새로운 뼈를 집어넣는 구조예요. 휴머노이드까지 확장이 돼서 밴더를 바꾼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어려워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모리가 스마트폰에 몇 배가 들어갑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메모리 자체가. 근데 메모리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지금 HBM이죠. HBM, 저전력 HBM 관련해가지고 이거 지금 테슬라 AI6 칩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휴머노이드에도 D램 일반 뭐 LPDDR5 이게 아니라 이건 비싸서 안 들어갑니다. LPDDR4X D램이 들어갈 텐데 지금 휴머노이드도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데이터 센터에 박혀있던 GPU에 박혀있던 그 HBM을 이제는 꺼내가지고 로봇에다가 갖다 박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삼성은 메모리뿐만 아니라 HBM까지 동시다발적인 이 보물상자, 보물을 로봇을 통해서 구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삼성이 안 할 리는 없습니다. 로봇을.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제형이 휴머노이드까지 확장을 시켰다? 삼성 입장에서는 바꾸진 않겠죠. 지금 로봇 경쟁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꾸면 오히려 삼성의 데미지가 훨씬 더 큽니다. 출혈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우리가 제형 솔루텍을 바라봤을 때 밴더를 바꿀 불확실성이 있냐? 힘들다, 사실상. 힘들고 삼성이 일단 이거를 지불을 해야 되니까. 근데 휴머노이드까지 확장이 되면은 밴더를 바꿀 수가 있느냐? 오히려 더 힘들게 된다. 그러니까 기업이 구조적으로 독점이라는 프리미엄을 부여받을 수밖에 없다. 독점이라는 이 밸류는 쇼티지 밸류보다 더 셉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형을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보유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그럼 얼마까지 갈 것이냐? 요거를 봐야 되는데 이제 올해 4분기 이 실적 발표가 나오면 이제 영업이익이 대략 뭐 한 이 정도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150에서 200억. 근데 여기에서 법인세, 이제 뭐 및 비용, 뭐 잡비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차감을 시키면은 순이익은 이제 최하 105억에서 사실상 140억 원 사이로 산출이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포워드 EPS, 미래 EPS죠. 네, 미래의 EPS, 주당 순이익입니다. 이거를 구해서 사실상 계산을 또 해봐야 되는데 포워드 EPS의 공식은 이렇습니다. 발행 주식 수분의 순이익 120억을 평균치로만 적용을 한 겁니다. 105억에서 140억 사이를. 그러면은 주당 EPS는 118원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구하는 공식이 EPS 곱하기 PER이에요. 그래서 EPS를 먼저 구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EPS는 구했으니까 PER을 우리가 구하면 되겠죠. PER 같은 경우에는 휴머노이드 쪽에 대한 부분까지 지금 반영이 되어 있다 보니까는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PER이 내려간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30배로 내려간다. 근데 휴머노이드 쪽에 PER은 몇 배입니까? 80배 이상씩 받아요. 현대무백스처럼. 그러면 PER 자체가 내려가니까는 다시 반영을 받아야 된다라는 반증이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된다? 80배만 적용을 시켜주더라도 9,440원입니다. 테슬라의 PER이 100배가 넘어요. 왜? 휴머노이드 때문에. 제형도 그걸 그대로 추정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잠깐 여기서 고평가 논란에 대한 논리적 대응도 우리가 안 할 수는 없겠죠. 이제 PEG를 좀 들고 와봤습니다. 이 PEG라는 게 뭐냐면은 가치 투자의 대가죠. 퀀트 모델링의 대가인 이 피터 린치의 이 절대적인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PEG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내가 좀 더 끌고 가도 될지 아니면은 내가 좀 비중을 축소를 시키고 바로 좀 팔고 튀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을 제시를 하는 게 PEG입니다. 그래서 PEG 같은 경우에는 공식이 이제 이익 성장률분의 이제 PER이에요. 그래서 이익 성장률의 기준이 24년에서 25년의 성장률이고요. EPS 성장률. 그리고 포워드 PER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내려가는 PER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각각 분모와 분자에다가 대입을 시켜주면은 얼마의 값이 나오냐면 0.16이 나와요. 그럼 0.16이 뜻하는 게 무엇이냐? 피터 린치가 이제 이거 제가 좀 잘못 썼는데 PEG입니다. PEG. PEG가 자 1보다 작으면은 저평가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제형 솔루텍의 PEG가 얼마입니까? 0.16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1 이하니까 저평가겠죠. 자, 그리고 하나 더. PEG가 0.5 이하면은 강력 매수라고 했어요. 얘는 지금 몇입니까? PEG가 0.16이에요. 근데 만에 하나 PER이 뭐 40배로 된다 하더라도 0.5는 넘지 않아요. 0.2 중간 수준 될 거예요. 만약에 실발 발표, 4분기 실발이 발표가 됐는데 30배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뭐 40배로 떨어진다. 그러면 약간 PER이 높긴 한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배 넘는다 하더라도 0.2 넘는, 이제 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는 0.5를 넘지 않기 때문에 얘는 강력 매수 구간에 지금도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제형은 0.16으로 현재 성장의 기울기가 주가 상승보다 훨씬 더 가파른 폭발적인 저평가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PER이 의미하는 게 아들 발이 230mm라고 가정을 해요. 그런데 운동화를 250짜리로 사다 줬어.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신발이 너무 커서 헐떡거리네. 그러니까 PER이 높다. 이렇게 흉을 봐요. 근데 이 애가 성장을 해가지고 보약을 먹고 아니 발 크기가 255mm로 커버렸어. 이익이 급증한 거예요. 이익이 급증하면 이렇게 커지게 되는데 그러면은 신발이 어떻게 됩니까? 작아져. 발이 이제 더 커지게 되니까는 발이 아프겠죠. 이 신발을 신으면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님은 당연히 280짜리 신발 또는 뭐 260짜리 여유로운 신발을 또 바꿔줘야 돼. 즉 발이 커지는 속도, 이익이 커지는 속도가 현재 지금 제형 솔루텍은 주가보다 빨라요. 이익이 커지는 속도가 주가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결국 밸류에이션은 이 발 크기, 이익의 크기에 맞춰서 더 비싼 걸로 리레이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PEG 0.16은 시장은 여전히 제형 솔루텍이라는 기업을 로봇 DNA로 아직 완벽하게 적응을 안 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형 솔루텍에 대해서 좀 분석 도와드렸는데 여러분 도움이 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그리고 최근 뭐 여전히 로봇주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형 솔루텍 주주분들이 제형 솔루텍처럼 마찬가지로 같은 상승의 기운을 품은 주식 하나 제가 좀 소개해 드릴 테니까는 요거 하나 여러분들 제형을 아예 밑에서 잡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요 주식도 한번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세계적인 휴머노이드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난제로 남아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인데요. 현재까지의 휴머노이드는 비약적인 기술 발전을 이룩시켜서 벌써부터 이렇게 사람을 복제하는 수준의 휴머노이드 기술을 중국에서는 선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완전 인간을 모방화하는 이러한 휴머노이드 개발 발전 단계에 진입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20kg 이상의 무게를 상하지 않은 이러한 단순 반복 작업을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1시간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전 세계 공통적인 문제로 감지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는 심각한 수준까지 집중 조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가 조 단위를 투자해 인수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같은 경우 배터리 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려 3700W입니다. 자, 이는 단순히 걷는 정도면 4시간 이상을 구동을 할 수는 있지만은 자, 여기에서 유리기판이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강조한 이 고도의 추론 작업을 통과한 이 AI, 고도의 AI 반도체를 적용을 시키더라도 무거운 짐을 드는 순간 1시간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 이 배터리 용량도 오히려 보스턴 다이나믹스보다 더 적은 2300W이고요. 유비테크의 워커 S1마저 단 2000W로 배터리 용량이 기술의 한계를 막아버리는 이러한 현상을 생성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난제 해결사로 현재 이 전고체 배터리가 재차 지금 불씨를 지피고 있는데요. 이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대체를 한 것이고 화재 위험까지 낮으면서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대량 양산까지 유리합니다. 그래서 현재 휴머노이드의 최종 난제라고 불리고 있는 이 배터리의 마지막 퍼즐에 적합한 수준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이 전고체 배터리도 이 방전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인류는 오히려 영원한 수명을 가진 불멸의 배터리, 인피니트 배터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현재 미 항공우주국인 나사와 그리고 테슬라는 이 배터리 수명을 종결을 짓기 위해 유일한 해결책으로 원자력 배터리, 즉 뉴클리어 배터리, 핵 배터리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작년 미국의 한인과학자인 이 권재환 교수님이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원자력 배터리를 개발을 했는데 성공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폐기물에서 발생한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적용을 했을 시 현존 기술로는 전기를 10% 미만밖에 발생을 못 시켰지만 이 교수님의 기술을 적용을 시켰을 경우 무려 60% 이상의 전기를 만들어낸다라는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지금 현재 미국 국방부죠. 미국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상용화를 추진 중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 크기의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단 한 번의 충전이 필요 없이 100년 이상의 에너지를 제공을 하며 그리고 나노와트부터 킬로와트 이상까지 광범위한 전력 생산이 이 동전 크기만한 배터리에서 다양하게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의 동시다발적 초대량 양산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주까지 초과할 수 있는 한계 없는 영역으로 미국 국방성의 주도로 양산 계획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최대 커뮤니티 레딧에 따르면 이 원자력 배터리는 대량 양산 바로 직전 단계인 파일럿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이마저도 곧 종료되어 양산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주제가 나와서 한동안 세간의 관심까지 좀 끌었는데요. 하지만 이 해당 기업의 경우 이 핵배터리 본격 양산에 필요한 장비를 개발 전인 2015년부터 공급해왔다는 사실이 외신 뉴스를 통해서 추적을 할 수 있었고요. 놀랍게도 국내에 일찌감치 상장이 된 기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에 관한 원자력 배터리 반도체 특허까지 이미 한국 원자력 학회에 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좀 차트를 들어보시면 거래 대금이 없이 앞전의 매물을 가볍게 이렇게 좀 소화시킨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고가 상황이고요. 그 전에 앞전 매물을 그대로 삼켜버렸는데요. 이를 토대로 세력들의 강력한 2차 사이클을 더욱더 확실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최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안 그래도 가볍지 않은 시가총액 2조 원에서 8조 원까지 기록을 했지만 이 해당 기업은 단 80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긁지 않은 복권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 하마오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이러한 주도 테마에서 만족할 만한 수익을 못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아쉬워할 필요가 없이 이 단 한 종목, 긁지 않은 복권주만 여러분들께서 긁으신다면 수익에 대한 고민은 해결되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매수보다 종목 이름이라도 확인하시는 게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규모 휴머노이드 군단 가속화와 배터리의 최종 종결을 짓는 이 주식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핵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한 분 한 분 공유를 해드릴 텐데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 3초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은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 터치만 해주시면은 제 핸드폰 번호를 굳이 칠 필요 없이 3초 이내로 바로 문자 보내기 가능하시니까요. 한 분 한 분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 이름이 어떤 것이고 이를 토대로 매수가 어떻게 잡아야 되고 최종적인 양산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공유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하시고요. 100% 무료입니다. 이 긁지 않은 복권주 이 주식으로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